요즘 어르신들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를 생각해서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인데요. 이게 딱 잘라서 맞다 틀리다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고, 또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밥도 해 드시고 병원도 혼자 다녀오시고 시장도 다니시니까 굳이 지금부터 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이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주거 문제라는 게 몸이 완전히 불편해지고 나서 갑자기 생각하면 늦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선택지가 확 줄어들거든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생활 속에서는 이미 작은 신호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오른다든지, 욕실 바닥이 괜히 더 미끄럽게 느껴진다든지, 밤에 불을 안 켜고 움직이기가 예전보다 불안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본인도 아직은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집안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식사도 대충 해결하게 되고, 병원 가는 것도 괜히 귀찮아지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요. 이게 꼭 큰 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생활 환경이 몸 상태랑 점점 안 맞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문제를 혼자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자식에게 말하자니 괜히 걱정 끼치는 것 같고, 주변에 물어보자니 내가 벌써 이런 고민을 할 나이가 됐나 싶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집에서 참고 지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이런 선택이 크게 문제가 안 됐던 시대도 있었어요. 자녀들이 가까이에 살면서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었고, 집 구조도 지금보다 단순해서 위험한 부분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같은 동네에 사는 경우도 드물어졌고, 어르신 혼자 집에 계시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집은 편해졌다고 하지만 그만큼 관리해야 할 것도 늘어났고, 작은 문제 하나가 생겨도 혼자 해결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요양원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요양원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아직은 내가 거기 갈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내 삶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먼저 든다고 하네요. 실제로 요양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분들께는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지만, 아직은 혼자 생활이 가능하고 자기 생활 리듬이 분명한 어르신들께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게 돼요. 요양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지금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불안하다면 그 중간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이라고 하네요. 실버스테이는 말 그대로 요양원처럼 하루 종일 누군가가 돌봐주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반 집처럼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하는 구조도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혼자 살 수는 있는데 위험한 부분은 줄여놓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생활의 주도권이 여전히 어르신 본인에게 있다는 점인데요.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본인이 직접 정하면서 지내는 구조라고 하네요. 다만 집 자체가 어르신 생활에 맞게 설계돼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남의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인데요. 실버스테이는 그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나온 개념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어르신들이 바로 아직은 비교적 건강하지만 혼자 생활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네요. 이 시기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참고 지내는 것과 미리 이런 주거 형태를 알아두는 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은 지금 당장 이사를 꼭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익숙한 집을 떠나는 건 부담스럽고 요양원은 아직 이르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께 왜 이런 주거 형태가 생겨났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실버스테이를 떠올리실 때 가장 먼저 비교하시는 게 바로 요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이 뭐가 다른 건지부터 헷갈리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겉으로 들으면 둘 다 나이 든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출발 전부터 많이 다르다고 보셔야 해요. 요양원은 기본적으로 몸이 많이 불편해졌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전제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 식사, 이동, 위생 같은 기본적인 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 일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식사 시간이나 약 먹는 시간, 생활 패턴이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구조라고 하네요. 이게 필요한 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돌봄이 꼭 필요하니까요. 그런데요, 아직은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고 내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지내고 싶은 어르신들께는 이 구조가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요양원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정해진 흐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은 늦잠을 자고 싶다거나 밥을 조금 늦게 먹고 싶다거나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 날이 있어도 그런 선택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요양원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은 거기 갈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고집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은 스스로 결정하며 살 수 있다는 감각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반면에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실버스테이는 기본적으로 어르신이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만들어진 주거 형태라고 하네요. 즉, 누군가가 하루 종일 돌봐줘야 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 모든 걸 책임지기에는 점점 부담이 커지는 분들을 위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실버스테이에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생활 공간을 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자기 집처럼 문을 닫고 들어가면 온전히 내 공간이고 내가 원할 때 쉬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정한 생활 리듬대로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게 요양원과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양원은 돌봄이 중심이고 실버스테이는 생활이 중심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실버스테이가 아무 관리도 없는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데요. 실버스테이는 혼자 살게 내버려 두는 집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들이 함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거나 주거 환경 자체가 어르신 생활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거나 관리 인력이 상주하거나 연계되어 있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완전히 방치되는 느낌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점이 요양원과는 또 다른 차이입니다. 요양원은 상시 돌봄을 전제로 하지만 실버스테이는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는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네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제 나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는데 실버스테이에서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흔들리는 게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내가 아직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느낌은 노후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혼자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께는 요양원보다 실버스테이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요양원과 실버스테이는 구조가 다르다고 하네요. 요양원은 돌봄 서비스가 포함된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 체계가 그에 맞춰져 있고 실버스테이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개념이라 주거비용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헷갈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결국 요양원과 실버스테이의 가장 큰 차이는 언제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이 많이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 단계라면 요양원이 맞는 선택일 수 있고 아직은 혼자 생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단계라면 실버스테이가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버스테이는 요양원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요양원으로 가기 전 단계의 선택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기보다는 지금 내 몸 상태와 생활 상황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아직은 혼자서 생활이 가능하고 다만 안전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면 요양원보다는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이 왜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합니다. 일반 임대주택 이야기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실버스테이를 설명드리다 보면요. 요양원 말고 또 많이들 비교하시는 게 바로 일반 임대주택인데요.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냥 나이 들면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굳이 실버스테이라는 이름이 붙은 집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 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임대주택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해요. 겉으로 보면 둘 다 월세나 전세로 사는 집이라는 점에선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네요. 일반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다시 말해 젊은 사람도 살고 중년층도 살고 어르신도 살 수는 있지만 어르신의 생활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구조나 주변 환경, 관리 방식 자체가 어르신에게 맞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문턱이 낮은지, 조명이 충분한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부분은 일반 임대주택에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던 구조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은 처음부터 어르신의 생활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르신이 하루를 보내면서 어디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미리 고려해서 설계된 주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구조부터가 다르다고 하네요. 문턱을 낮게 만들거나 없애고 욕실이나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구조가 들어가 있고 조명도 어둡지 않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다가도 막상 생활해보면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관리 방식입니다. 일반 임대주택에서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전등이 나가도 보일러가 말썽을 부려도 작은 고장이 생겨도 직접 알아보고 연락하고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고 하네요. 젊을 때는 이런 게 크게 부담이 안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 하나하나가 점점 번거롭고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은 이런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집 안이나 공용 공간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거나 관리 인력이 연계돼 있어서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실제 생활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온다고 하네요. 또 일반 임대주택에서 혼자 살게 되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어르신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괜히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지고 아프거나 힘들 때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고 하네요. 물론 모든 어르신이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건 아니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감정이 서서히 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 임대주택은 이 부분을 해결해주는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저 집을 빌려서 사는 공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은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울려야 한다거나 공동생활을 강요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하네요. 기본적인 생활은 각자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하되 필요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점이 외로움을 크게 느끼시는 어르신들께는 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네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차이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반 임대주택에서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얼마나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지가 전부 개인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은 이런 상황을 대비한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게 꼭 병원처럼 상시 감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와 시스템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도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결국 일반 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의 차이는 단순히 집의 크기나 위치, 월세 수준 같은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그 집이 누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나이가 들어 적응하며 사는 것과 처음부터 어르신의 생활을 기준으로 설계된 집에서 지내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은 일반 임대주택에서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앞으로를 생각해 보신다면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이 왜 하나의 선택지로 이야기되는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결국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살게 되면 하루 일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비용은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지, 생활이 많이 달라지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집 하나 더 옮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생활 방식 전반을 한번 점검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생활 모습부터 이야기해보면요. 실버스테이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범하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실버스테이라고 하면 뭔가 규칙이 많고 정해진 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은 각자 자기 집에서 혼자 하게 되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밥은 언제 먹을지, 외출을 할지 말지는 전부 본인이 정해서 움직이는 구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은 혼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어르신들께서는 일반 집에서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집 안과 주변 환경이에요. 집 구조 자체가 어르신 생활에 맞게 설계돼 있어서 움직일 때 부담이 덜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 생활 속에서 계속 체감된다고 하네요. 이런 환경은 하루 이틀 만에 느껴지는 게 아니라 몇 달 지내다 보면 아, 이런 점이 다르구나 하고 점점 느끼게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밤에 이동할 때나 혼자 집에 오래 머무를 때 이런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비용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버스테이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월세나 임대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관리비가 추가되는 구조인데 이 관리비 안에는 일반 아파트 관리비처럼 공용 공간 관리비뿐만 아니라 어르신 생활을 돕기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순히 월세만 놓고 보면 일반 임대주택보다 조금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생활 부담을 놓고 보면 꼭 비싸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 관리, 안전, 응급 상황 대비 같은 부분을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집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거나 자식에게 연락해서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든다는 점은 생활 스트레스를 크게 낮춰준다고 하네요. 또 식사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든 실버스테이가 식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곳은 식사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곳은 기본적인 식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고 하네요. 중요한 건 어르신이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직접 요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고 가끔은 식사 준비가 부담스러울 때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요양원과 크게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생활하면서 많이들 느끼는 부분이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네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별일 없어도 괜히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실버스테이에서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매일 도움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는 안정감이라고 하네요. 이런 심리적인 안정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잠을 자는데도 영향을 주고 외출할 때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주고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버스테이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생활 자체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어르신께 실버스테이가 무조건 잘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아직은 집 관리나 생활 전반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금 환경이 충분히 편하다고 느끼신다면 굳이 서둘러 바꿀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생활이 조금씩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비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생활 전체를 놓고 한 번쯤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의 생활과 비용은 단순히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와 연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되는 차이가 점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실버스테이 임대주택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다 보면요. 이제 어르신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선택인지 아니면 그냥 참고 지금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게 나은 건지 결국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버스테이는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실버스테이가 모든 어르신께 다 맞는 선택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직 집 관리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계단이나 욕실 같은 부분에서도 불안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시고 혼자 지내는 생활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신다면 굳이 환경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하네요. 익숙한 공간에서 지내는 안정감도
어르신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집이 예전보다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괜히 불안해진다. 집안에서 넘어질까봐 동작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다. 이런 느낌이 가끔이라도 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고 생활 환경이 지금 상태와 점점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때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면서 넘기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이 시기가 주거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선택의 여유가 있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실버스테이는 보통 몸이 많이 불편해진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이전 단계에 들어가서 생활을 안정시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아직 괜찮지만 앞으로가 조금 걱정되기 시작한 어르신들께 잘 맞는 구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은 자식들의 입장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식 입장에서도 사실은 늘 마음 한구석에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전화가 안 될 때, 밤에 연락이 늦을 때, 혼자 계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실버스테이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내가 편해진 것도 있지만 자식들 마음이 훨씬 편해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이게 실버스테이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어르신 본인의 생활입니다. 다만 내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 있다는 사실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어르신의 성향입니다. 사람마다 생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가끔이라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편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실버스테이는 혼자만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원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 고립된 생활이 불안하신 분들께는 잘 맞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반대로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께는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결국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을 선택할지 말지는 지금 내 생활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불안해질 것 같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 게 마음이 편한지를 하나씩 따져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장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상황에 맞춰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하네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실버스테이를 선택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아볼 걸 그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억지로 권유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선택의 여유가 있을 때 알아보는 게 훨씬 편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지낼지 아니면 앞으로를 대비해서 환경을 조금 바꿔볼지 이 판단은 어르신 본인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다만 실버스테이 임대주택이라는 선택지가 왜 생겨났고 어떤 어르신들께 잘 맞는지를 알고 계신다면 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하네요.